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확진과 재택 치료 프로세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확진이 되었으며 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이가 2022년 1월 19일 날 같은 직장 내에서 확진자와 같이 한 2일 정도를 일을 했는데 19일 날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9일부터 한 2, 3일 사이에 계속 기침을 하고 발열이 나가지고 다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하면서 혹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성으로 나타나가지고 저희들도 24일날 이제 양성이 되었기 때문에 25일날 저희 딸과 그 다음에 외손자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그래서 4명이서 물론 저희들은 이제 3차 부스터까지 맞았기 때문에 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평택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PCR 검사를 했습니다. 26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외손자도 음성이었고 저와 아내도 음성이었습니다. 딸은 양성으로 판정이 돼서 확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6일부터 이제 저희들은 음성이라는 내용을 듣고 일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6일을 했는데 27일, 28일 이제 목이 간질간질하는 그런 느낌과 약간의 기침이 수반됐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이제 동네에 있는 내과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27일부터 좀 기침이 약간 나고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금요일날 삼성내과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기침이 좀 나고 이렇게 이제 목이 간질간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방을 휴일 간격해가지고 5일치 이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방 받고 약을 이제 복용을 했습니다. 29일날 밤새 이제 열이 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심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30일날 이제 휴무다 보니까 동네 360을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30일날 29일날 저녁이죠. 29일날 저녁에 자는데 이제 엄청 그 목이 따갑고 아파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고 열도 엄청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침을 넘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9시부터 문을 여는데 바로 가서 365일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목을 보여줬더니 급성 편도염이라 해가지고 목이 편도가 부었다고 해서 약을 3일치를 이제 이렇게 30일날 처방을 받아가지고服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일날 저녁에 이제 밤에 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엄청 따갑고 막 아파가지고 정말 식은땀이 마를 정도로 이불이 젖을 정도로 땀이 흐르고 목이 아파가지고 침을 일단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바짝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밤새 잠을 못 자려고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31일날 아침에 또 일찍 같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해서 지금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래서 좀 더 센 약을 처방해 달랐더니 이제 약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한두 가지 약간 바뀌었는데 어쨌든 31일날 또 조제를 받아서 전날 조제한 약을 먹지 말고 이 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일날은 주사도 놔달라고 수액을 놔달랐더니 그 수액까지 놔줘서 맞고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PCR 검사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상으로 이제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기침 발열이 저희 딸이 양성으로 됐을 때 나타난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1월 30일 날 다시 이렇게 PCR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원 윌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윌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저와 저희 집사람은 다 양성으로 이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잠복기라는 것이 이걸 무시하는데, 보통 PCR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으로 나오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침도 음성이 나왔을 때는 밀접 접촉자라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기침 발열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 빠른 시간 내에 PCR 검사를 다시 한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 PCR 검사를 하기 전에 중간에 1월 28일쯤에 신속 항원 자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약국에서 이제 자가 검사하는 그걸 사다가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와 집사람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날 이제 확진이 양성이 됐기 때문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양성이 나면서 확진자가 이제 됐다 보니까 바로 보건소에서 이제 이렇게 확진자 관련해서 안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바로 격리 대상자 그런 홍보가 이제 메시지가 오고, 그 다음에 문서로 이제 격리 실시 관련해서 이렇게 문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재택치료 자가 앱을 핸드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춰서 지원 물품이니 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그 지원 의료기관을 연결해가지고 지원 의료기관에서 이제 확진자한테 계속 매일같이 모니터링하고, 확진자는 하루에 2번 정도를 이제 앱에다가 자기의 체온, 그 다음에 기타 속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재택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변경된 내용을 보면 확진자라 하더라도 3차 부스터까지 맞추면은 기간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 치료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확진되기 때문에 이 확진자로서 격리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외출을 금지해서 타인과 이제 격리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거로 이렇게 격리 통지 문서에 이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또 치료하면서 의료기관하고 이제 무선 통화를 하면서 본인의 몸 상태를 이제 이렇게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재택 치료를 이제 그럼 종결 여부는 결국 일주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분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 종결 과정에서는 이제 의료기관의 담당이 이 확진자하고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치료가 다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한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이제 판정을 합니다. 완치가 됐다라고 판정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이 확진자는 완료가 됐다라고 내용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문서가 오게 됩니다. 격리 해제 문서가 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격리 해제 문서 자체를 가지고 여기서 PCR 검사를 한 후에 음성으로 효과에 대치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종결되면 다시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재택 치료하면서 겪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큰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몸살이 좀 깊은 몸살 정도, 특히 인후통이 저는 심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인후통이 왔지만 저처럼 심하지 않았고 저는 한 4일간을 아주 침을 넘길 때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진이 혹시 되었을 경우에 슬기롭게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방역 프로세스를 준수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